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 해외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전일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건 맞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큰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패닉셀이 나왔는데 좀 신속하게 수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내리기만 하지 않아도 이 변동성 범위 내로 들어가면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될 것이기에 지금 코스피 지수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지수에서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상속세 때문에 오너일가가 드디어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그 물량이 나올 것이고 물론 시장의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분할로 최대한 영향 없이 매도를 할 것이지만 오늘가의 주식 매도는 악재 중에서도 최고 큰 악재에 속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매도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너 매도보다는 충격이 덜하겠지만 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동안 주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니까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부진하면 코스피 지수도 시원하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빼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과 매도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주가에 가장 좋은 게 통계적으로는 30% 정도 오너일가가 보유를 하는 겁니다. 30%를 보유하고 20% 정도는 뭐 한 주, 두 주, 10주 뭐 이런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아주 잘게 쪼개진 주식들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 정도 묶여 있고 나머지 50%가 유통되는 주식인데 이 50% 주주들이 믿음을 갖고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반응을 차분하게 한다면 올라가도 뭐 때리지 않고 내려오면 더 사고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면 주가가 쉽게 올라갑니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빠질수록 20%로 줄어들면 그만큼 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보다는 이 앞의 사례보다는 오르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던질 수 있는 대상의 투자자들이 늘어나니까 60%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또 상속세 때문에 추가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이 매도 자체에 의한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너일가 주식을 던졌을 때 이 던진 주식이 결국 누군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서 계속 매매가 되면서 회전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띌 가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약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오늘가 주식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근데 50% 넘어가면 주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30%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수치가 40으로 늘어나기만 해도 관리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비율 3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 그리고 주식 수가 너무 많아도 또 개인 단타 매물이 많아서 주가가 상승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주식 수가 적당한 거 2천만 주, 2,500만 주 이하 그 정도 주식 수로 있는 종목들이 훨씬 오르기가 조금 쉬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나쁜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에서 지금 특징이 이번 첫 번째 하락보다 두 번째 하락의 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역세기형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이 세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저점은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역세기형이라는 것은 고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요렇게 가는데, 이게 근데 구조적으로 역세기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주식이 기본적으로 내리기 쉽다. 여러분들 이 전제를 확실히 받아들이셔야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하고, 그리고 하락하는 게 쉽습니다. 즉 적은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고, 이걸 원상 복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만큼 떨어지고 이걸 복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과연 이게 가능한 패턴이냐. 그래서 결국 이런 역세기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선의 어떤 경우의 수고, 실질적으로는 이 반등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코스닥 지수하고 연동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대응은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코스닥하고 뭔가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락할 때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일 때는 보유 중인 종목들을 다 점검을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맞는지는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락한 부분, 요 지수가 하락하면 패닉셀이 나오면서 하락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고민은 대응할 수 없을 때 실행하지 않되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가면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게 훨씬 높을 때는 여기서는 선택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등을 했을 때.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계속 부진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실적으로는 두 번째인데 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은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재료의 소멸로 보기에는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8월에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저점도 깨버렸습니다. 이러면 추세가 완전히 이 당시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요 하락 추세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이미 1월 달에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었고 그때부터 꽤 신뢰도 높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즉 이 당시에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대중 심리 측면에서도 이미 결정이 난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형성을 했었고,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현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삼성전자가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서 점쟁이처럼 이거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현상이라든지 삼성전자 주주들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었고, 개인 주주가 늘어났는데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결국 삼성전자 이때부터 해서 코스피하고 달리 장기간의 어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비록 대형주니까 큰 하락 같은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그룹의 지분율이 21.1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0%보다 적은 비중이고, 그리고 개인 최대 주주가 홍라이 관장님인데 2.3%. 이거의 일부를 신탁을 해서 주식을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생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데, 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이것도 사실 동기가 되는데, 삼성물산에 결국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그런 어떤 순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돼야 될 때 삼성전자 주가가 높으면 삼성생명에 이득이 되는데, 삼성생명이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삼성물산이 이득이 되는 게 훨씬 오너 일가에는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세 재원을 핑계로 주식을 팔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방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야 될 가격이 지금보다도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뭐 문제가 안 되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걸맞는, 뭐 너무 저평가를 만들어서 매도를 할 이유는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최대 하락폭을 30% 정도 잡으셔야 될 겁니다. 7321에서 5만 원. 삼성전자가 무슨 5만 원을 가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지금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는 업체들, 삼성전자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계속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실적 부진에 주가까지 떨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납품가에 대한 또 검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이 남기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가 인하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업체들도 결국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는 종목들도 다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삼성전자를 빼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시장 수익률을 역설적으로 넘기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급락 패턴입니다. 그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10만 원 부근에서 호가 단위 변경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이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8% 정도로 가는데 딱 그 정도, 8% 정도. 그 8%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12만 원을 넘긴 상태에서 10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기술적 반등이 통상 8% 정도 나온다. 그걸 충실하게 보여주고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한 양상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거고, 3월 달에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뭐 굉장하기 때문에 망하겠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가 뭐 잘못되겠냐, 이런 믿음들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 전망이 일단 좋지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급락 패턴에 뒤늦게 들어가서 지수보다도 더 부진한 흐름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 지수가 상승하기 전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하단이 열린 상태인데, SK 하이닉스도 근데 공교롭게도 지배구조 개편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지금 최대 주주를 보면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SK의 지배를 받고 SK 하이닉스, 요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손자회사니까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져도 SK에 득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데 조금 손자회사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SK텔레콤을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눠서 이 지주회사를 SK하고 합병을 하는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데, SK하고 SK텔레콤의 지주회사하고 합병을 할 때 SK 지분이 어쨌든 SK가 높고 SK텔레콤이 낮아야 합병을 할 때 오늘가의 지분율 하락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지주회사가 됐을 때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최대 그 지분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지주회사의 어떤 자산으로 인정이 될 것인데, SK텔레콤은 지금 상태에서 뭐 더 오를 건 없을 것 같고, 배당 지나면 또 부러질 거고,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어쨌든 이 SK텔레콤 지주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동기적인 측면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 2위 종목이 부진하고,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의 그 전기차 배터리나 또 제약 바이오나 이런 거품이 잔뜩 낀 종목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플랫폼 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품, LG화학 거품, 카카오 규제의 거품, 삼성 SDI 거품.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셀트리온 거품, 현대차, 기아, 포스코, 카카오뱅크 거품, 현대모비스, 크래프톤 거품, SK이노베이션. 이건 배터리 거품이 있는데 지금 유가 전망이 좋으니까 상세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KB금융, 삼성물산,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위까지 끊어보면 뭐 LG생활건강도 사실 조금 거품입니다. 네, 그래서 지주회사들은 자회사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에서 상승하기 힘들 거고, 그럼 대충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 이런데 배터리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리스크가 크니까 빼고, 뭐 이렇게 보면 자동차, 철강, 금융, 뭐 건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런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라, 이게 아니라 지수 전체가 나쁘기 때문에 이 종목들조차도 지수 수익률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겨우 넘길 수 있을 것이고, 시장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뚜렷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거품이란 종목들은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처음부터, 얼마 전에 제가 없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거품이 낀 종목이 무너지면 이걸 다시 주가를 되돌리는데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은 그 그룹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주가 방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 달릴 때까지 보면, 이런 설명은 제가 계속 비슷한 구조로 많이 드렸는데, 50만 원, 3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아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이게 신고가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모두 수익인 상태입니다. 수익인 상태면 수익인 걸 못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빨간 불만 보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팔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남으니까, 모든 주주가 수익인 상태에서 신고가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쉽게. 적은 돈으로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안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이게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 옛날에 뭐 LG화학이 불과 2달 만에 거의 2배로 올랐는데, 여기서 2배 오르면 금방이지 않냐. 이때 오르는 것과 이때 오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오르는 것과, 이제 여기서 혼이 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반등하면 일단 팔아서 챙겨야지. 그러면 올라갈 때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내려가면 저가 매수 잘 안 합니다. 이미 다 사서 여기 물려 있으니까. 주르륵 빠지고 다시 올라가 빠지고, 이렇게 하면 요원해집니다. 이게 물을 탔을 때 이미 이런 자리에서 물을 타버리기 때문에 물도 못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평가 종목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거품이 낀 종목에서 다시 엄청난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간다? 이런 위험 부담을 질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무너진 종목들은 희망이 아예 없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데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거품이 끼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패닉셀이 생각보다 빨리 진정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제가 제 생각에는 8년기 같은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뭐 무상증자도 악재일 수는 없고, 그리고 3년간 순이익의 30%를 배당으로 하겠다. 이런 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상증자 장기적으로 악재나 호재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주식을 신주로 그냥 찍어서 주는 거니까 그만큼 희석이 돼서 똑같지만, 만약에 발행 주식 수가 적어서 주가가 부진한 상태면 이 무상증자가 호재가 됩니다. 악재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상증자 자체가. 예, 축하드립니다. 예, 뭐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감이 떨어집니다. 감이 떨어지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남에게 의존합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좋은데 시장이 나쁠 때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형편없네. 그 다음에 다른 남을 또 찾습니다. 또 형편없네. 다른 남을 또 찾습니다. 형편없네. 주식 못하겠네. 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뭐 스스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모두 자기 자신이 한 거지, 남 말 듣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수순에 들지 않게 열심히 갈고 닦으셔야 되고, 배우는 건 그래도 지금처럼 나쁜 시장에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내리기 쉽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이럴 때 알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게 도대체 오를까 하는데 게시판 가보니까 완전 곡소리가 나 있는 겁니다. 진짜 안 오를 것 같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 나중에 오르는 걸 보면서 곡소리가 나야 오르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와닿게 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께 되는 거니까 이 나쁜 시장에도 참여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시장을 보라는 거지 종목을 보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습니다. A, B, C, D. 시장 나쁘니까 다 개차반입니다. 이걸 보고 이거 도대체 왜 안 오르지? 짜증나.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를 보시다 보면 와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별을 해야 이별 노래가 와닿듯이, 시장이 나빠야 시장이 나쁠 때 나왔던 격언이나 어떤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더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인내력만 줄어드니까 안 보게 되는 게 맞지만, 시장에 참여는 계속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게 주가 정점에 언제쯤 주가 정점에 가까울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보복 소비나 이런 걸 예약 상태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성수기 때쯤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일 텐데, 그렇다고 주가가 그때 좋은 상태일 건지, 아니면 이미 그걸 반영을 해서 그때 약세일지, 그것도 알 수 없으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분들만 계셔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근데 뭐 비난을 하는 부분은 이런 건 비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 오르니까 집 팔아서 사세요.
했는데 그 종목이 내렸다. 그럼 욕을 먹을 만합니다. 두 번째는 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욕 먹어도 쌉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대부분 투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책임도 자기한테 따르는 거니까 누구를 비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뭐 다만 또 근데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게 자유고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는 것도 필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봅니다. 시간의 낭비, 감정의 낭비. 이럴 시간에 뭐라도 하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데 한 20%는 될 것 같고, 여기서 댓글 달고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운이라는 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00%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50%에 드실 수 있게 계속 정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런 건 이제 느끼시면 고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고쳐봐야지. 한번 마음 먹고 바꿔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8월에 주식을 0%로 만든 거, 물론 영신금속은 갖고 있지만, 그거 빼고 0%로 만든 거는 뭐 계속 그래왔다라기보다는 한번 마음 먹고 해본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혼자 투자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한다라고 입만 터는 거랑 계좌도 못 가고 주식 수익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0%로 만들었는데 작심하고 이게 주식이 안 내려갔다, 내려갔으면 다행이고 안 내려갔다, 올라가 버렸다, 이러면 마음먹고 뭔가 통계에 맞춰서 대응을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런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더 힘이 들 겁니다. 근데 다행히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구나, 다음번엔 더 쉬워집니다. 왜? 보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전부 보상을 받으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뒤통수 맞는 게 굉장히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뒤통수 맞으면 진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서 돈 100만 원씩 주면 단번에 고쳐집니다. 예, 정말로.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상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배워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제가 8월에 주식 다 정리한 것처럼 이런 보상을 받으면 굉장히 쉽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운이 나쁜 분들, 이번에 예를 들어서 8월에 이번엔 주식 다 팔아야지 했는데 주식이 그냥 폭등도 아니고 개폭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더더 어려워지니까 이건까지는 어쩔 수 없는 운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웃고 또 난 20%에 들어가요 인정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유쾌한 분들은 쉽게 또 이런 뭐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시도를 해서 쉽게 또 극복하고 또 시도를 하실 수 있고,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는 부분들은 한번 작심하고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가 매수는 항상 진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우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비는 넘긴 거 맞습니다. 이게 계속 고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 심리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짚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SK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요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쏟아지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요 짧은 반등만 놓고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이것만 먹고 나와야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데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점 매수는 두 번째 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바닥에서 하면 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방향을 잡을 때 가야 되는데, 이 방향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게 밑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반전을 했고, 그 뒤로. 그러면 방향 잡을 때 해야지라는 기준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예,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그냥 이 종목이 이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싸고 앞으로 시장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할 때 세 가지 요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두 번째는 재무 안정. 왜냐하면 밤새 안녕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안녕치 못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재무 안정. 그리고 세 번째가 향후 시장 관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 베팅을 하는 겁니다. 방향 보고 베팅하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속임수가 나와버리면 못합니다. 그러면 SK케미칼 26만 8천원 현재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아까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SK케미칼이 3년간 50% 배당을 할 것이다. 그럼 배당할 것도 없는 회사가 순이익이 50% 배당한다.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닌 얘기지만 배당할 게 있는 회사면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순이익 예상액이 4,240억. 그러면 이거의 30%면 1,400억. 3조 5천억에서 1,400억. 한 3-4% 되니까 배당주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추가 상승을 가져올 만한 어떤 재료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무상증자로 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좋은 건데 주식수가 적은 종목이, 그러면 이 발행 주식수가 1000주, 만주, 1174만 주. 여기서 이 주식수면 무상증자를 하는 게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수가 좀 적으니까. 예, 그래서 무상증자는 호재로 볼 수 있고, 배당은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때마다 순이익의 30%를 배당을 하니까 계속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완만하지만 위쪽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호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중소형 OLED 납품 그리고 실적 개선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다가 나빠졌는데, 이게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부진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공급망의 어떤 차질이나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빈번한 상황에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면 할 게 뭐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PC 보고 뭐 이렇게 공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노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 끝나면 여행도 갈 것이고 뭐 그 외에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외부 활동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능이 이 공간 확장입니다. 동물들도 힘센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런 제약이 없으면 자기 공간을 넓히려고 할 것이고 그 오프라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당연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종식이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던 부분도 돌아올 것이라서 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위탁 생산 그것도 포장하는 거 빼고 뭐 한 게 있느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TV나 PC 뭐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자동차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 구매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거기다가 공유 경제로 가던 걸 코로나가 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업황의 부진이라는 이런 난제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 현재만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는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자산 가치 대비해 가지고 반도 안 되고 40%밖에 안 되고 실적 가치 대비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60%의 할인율을 받을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시장 주도권이 중국 업체에 넘어갔으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바이오스타라든지 차이나스타라든지 맞나? 비오인가? 예, 그런 중국 업체들이 그 디스플레이 지금 11세대 LCD를 이제 생산을 본격화할 겁니다. 그러면 대형 인체에서는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OLED로 넘어가는 거 TV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도 애플 쪽에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업황이 좋아지면 금방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싸고 너무 과하게 반영을 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전망은 좋지 않지만 주가가 싸다라는 가장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장이 나쁘다는 전제로 뭐 크게 반등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가만히 23,500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세로 보더라도.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비중이 크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20,000원 이하로 낮춰두시면 기술적 반등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싸고 하니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CU 메디칼 뭐 싸게 사셨으니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 예, 성우 하이텍은 전환사채. 일단 저평가 종목이니까 특별히 보유하시는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전환사채가 전환가액 조정해서 7,000원짜리 리픽싱 하향 조정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는 이걸 7,000원 위로 올려가지고 소화를 시켜버리는 게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저거 되면 못 올려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또
그럴 만큼의 또 그럴 만큼의 어떤 또 여력이 되니까 이 회사는 굳이 뭐 주가를 억지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나? 라는 또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전환사채 다른 작은 종목들, 전환사채 전환 못하면 갚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은 주가를 억지로 올려가지고 풀어먹겠지만 뭐 성화혜택은 보유 중인 현금 줘버리면 그만이니까 예, 전환사채만 놓고 본다는 것은 조금 예, 지금 보유하시는 건 저평가니까 뭐 부담이 없는데 전환사채 만기에 맞춰서 주가를 부양할 거다. 이거는 좀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NHN벅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NHN벅스는 뭐 지금 포지션이 되게 어중간한 상태라서 그래서 뭐 사리 판단이 잘 된다면 지금 살 수 있는 주체가 있을 때 매각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경영진의 어떤 눈이 좀 어둡지 않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턴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계속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털고 다시 사고 이러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건 뭐 시장 영향이라고 보고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이제 자산 가치 이하인데 이런 자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종목 업종에서 자산 가치 이하의 주가를 형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뭐 심지어 요거는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걸로 보면 액면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액면가 5,000원인 줄 알았습니다. 500원이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매각에 대한 이슈가 없다 해도 지금 주가는 싸니까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재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큰 회사의 자회사로 있고 그리고 적자가 뭐 크게 나는 것도 아니니까 당장 뭐 주가가 안 올라서 짜증나는 거지 회사가 망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 소리바다처럼 버티다가 망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살 때는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INC 상한가 축하드리고 그때 뭐 이게 어떤 다른 요인보다는 단기간에 많이 내려서 나온 반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거의 뭐 지금 깡통 상태라서 근데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태면 저 같으면 시가총액이 지금 1215억이고 자산이 이제 100억대가 남았다. 근데 자기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주배정 유상증자해서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25%가 돼도 사실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고 주가가 빠진다 해도 시장에서 한 7, 800억 이렇게 거두면 순자산이 900억짜리 회사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거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이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시면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상한가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신고가 근접해서 상한가로 달리는 거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럴 땐 줄 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더 있네. 아이고 시간이 유수홀딩스 유수홀딩스 배당주로서 괜찮은데 배당에 대한 어떤 성향도 정해놓은 상태니까 불확실성도 없고 근데 이익을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익을 계속 낸다면 좋은 거고 안 낸다면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주는 아니지만 이익이 잘 난다는 전제로 한번 배당 시즌에 대박을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도 보시면 하락하고 기간 조정 받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한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반등하실 때 매도한다. 여기서 한번 끊으실 수는 있는데, 이 끊는 게 종목 교체보다는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답답해서 끊고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정도의 단가 조정, 수량 늘리기 정도의 대응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여기서 포기를 한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 갈아타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마이너스 35도 맞으면 멘탈이 완전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웨캐시가 굉장히 비쌉니다. 사업 영역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B2B 금융 핀테크. 근데 핀테크 쪽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식은 상태고, 그 수요 자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독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쪽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올해가 뭐 사업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이미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주가가 비쌉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쁘지는 않지만 주가가 비싼 게 악재다. 이런 관점에서 하락이 멈춘 다음에 뭐 대응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